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로봇 어디까지 가봤니? 자, 로봇의 공간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 조윤근 조교수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금요일에 과학 터치를 이제 가끔가다 유튜브에서 보게 되면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이렇게 또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렇게 어린 친구들 앞에서 제가 할 줄 몰랐는데 무척 떨리는 마음입니다. 한번 재밌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네, 잠깐만요. 네. 이걸로 맞으시죠? 네. 이걸 다시 열어야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동영상은 제가 이제 예전 했던 연구들을 잠깐 소개하는 거고요. 오늘 제가 해드릴 내용 중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저런 식으로 혼자 다니는 로봇들이나 밑에는 이제 예전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연구를 했었던 거예요. 아마 보시면은 지금 앞에 사람이 안 타고 있죠. 근데 핸들이 막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 공간지능이 뭐고 여기서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쉽게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지금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의 어떤 자율주행이랑 또 자율 작업을 할 수 있는 이 공간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하고 있고, 사실 여기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 다양한 언니, 오빠, 누나, 형, 누나들과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제 연구실에 사람이 아닌 멤버라고 해놨는데 이런 여러 대의 로봇들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이제 간단히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면 이런 키워드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로봇. 자, 오늘은 로봇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보면은 여기 로봇이 축구하고 있죠? 그렇죠. 네, 로봇코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 우리 동물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는 뭐죠, 이게? 로봇 청소기, 그죠? 동물들의 사랑받는 로봇 청소기가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공장에서 다니는 로봇들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로봇들이 있죠. 자, 그리고 좀 생소하겠지만 여기 공간지능이라는 게 또 나올 거예요. 자,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지도 같은 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뭔가 3차원으로 뭔가 보이는, 마치 게임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자, 이런 게 어떤 건가? 이게 왜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런 로봇이랑 공간지능이 어디서? 땅에서, 이런 땅에서 어떻게 되냐? 그리고 로봇이 또 어디도 필요할까요? 바다. 바다에서도 로봇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로봇이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죠? 그렇죠. 우주까지. 자, 이런데 로봇들이 혼자 다니고 자율적으로 뭘 하려면 이런 지능이 되게 중요해요. 자,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봇이 뭐냐? 사실 로봇은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요즘 봤을 거예요. 집에 로봇 청소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사실 로봇이 가장 많이 사용되던 곳은 아마 공장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특히 로봇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대 자동차 어렵죠? 네. 공장 같은 데 가면 로봇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로봇이 알아서 조립도 하고 차도 만들고 용접도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들은 근데 막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정해진 작업을 되게 정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곳에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일들을 하는 로봇들이 보통의 산업에서 들어가는 로봇들입니다. 공장의 로봇들이에요. 자, 그런데 요즘의 로봇들은 뭐냐?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지금 왼쪽에 이거 로봇 청소기예요. 근데 뭐가 달려있죠? 팔이 달려있죠. 그죠? 로봇 청소기가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팔이 달려서 막 다니면서 막 양말 있으면 줍기도 하고 쓰레기가 있으면 치우기도 하고, 자, 이런 로봇들이, 자, 이건 이미 나왔습니다. 상용화 된 거예요. 여기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로봇 강아지가 돌아다니면서 공장을 검사하거나 위험물 있는 걸 찾기도 하고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아마 이제 가끔 가다 돌아다니는데 아마 송도에서 돌아다니는 게 있을 거고요. 강남에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송도에서 요기요로 주문하시면 이렇게 이런 배달 로봇이 배달해 주는 음식을 받아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배달 로봇도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산업용 로봇, 즉 공장에서만 로봇을 볼 수 있었다면 요즘은 이런 굉장히 다양한 공간에서 우리 일상 공간에서 로봇들을 볼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로봇을 분류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소개했던 이런 산업용 로봇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요즘 음식점 가도 볼 수 있죠. 서빙 해주는 로봇도 있고 이런 로봇들을 대부분 이런 서비스 로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오늘의 공간지능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사이보그라고 해서 이제 신체를 대신할 수 있는 이런 로봇들도 있어요. 네, 요거는 그냥 하나 또 재밌는 의미 있는 또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는 건데 또 로봇이 가지는 선한 영향력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분이 MIT의 휴허 교수님입니다. 혹시 이분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 네, 다행이네요. 네. 보면 이분이 어떤 걸 연구하냐. 자, 여기 보시면 네, 잠깐 멈춰 볼게요. 네, 지금 어떤 거 연구하시죠? 맞아요. 보면은 로봇 다리를 연구하고 계세요. 그죠? 그죠? 이거 자, 그러면 자, 이거 한번 잘 볼까요, 같이? 네, 이분이 한쪽 다리가 없어서 MIT 교수님이 연구한 그런 다리를 달고 이제 걸어가는 이분이 교수님이에요. 보면은 로봇이 못 걷던 분들을 걷게 해주는 아주 좋은, 그죠? 아주 선한 영향이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나오는데요. 재밌다기보다 놀라운 거죠. 네. 자, 그럼 굉장히 잘 걷죠. 그죠? 네, 이제 여기 잘 보시면 자, 여러분들 잘 못 봤겠지만 지금 누가 다리를 걷었어요? 네. 지금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교수님이에요. 지금 교수님 다리를 걷었어요. 다리를 걷었더니 지금 뭐가 나와요? 그죠. 로봇 다리가 나오죠. 자, 이분이 10대 때 암벽 등반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암벽 등반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취미를 하다가 갑자기 산에서 조난을 당한 거예요. 겨울에. 그래서 너무 큰 동상을 입어서 양쪽 다리를 다 잃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마인드셋을 바꾼 거죠. 내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내가 내 다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하버드도 갔다가 이제 MIT 교수까지 돼서 본인의 다리를 직접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본인의 다리만 만든 게 아니죠. 그죠? 이 로봇을 가지고 다리가 없던 분들도 걷게 해주는 이런 아주 좋은, 아주 멋진 로봇 연구자가 되셨죠. 그죠? 그래서 사실 오늘 요거는 뭐 공간지능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떤 로봇의 대표적인 예시로 여러분들이 로봇으로 이렇게 멋진 일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고자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 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은 뭐 엄마 아버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어플 중 하나가 쿠팡, 뭐 쿠팡일 겁니다. 새벽 배송도 있고 뭐 당일 배송도 있고, 그죠? 자, 그렇게 배송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공장이 이런 물류센터가 단순히 사람만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아주 큰 물류센터에 굉장히 많은 로봇들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로봇이 보면은 막 뭘 소팅한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자, 그 바닥에 이런 QR 코드 같은 바코드가 있어서 이런 걸 인식하면서 내가 어디 있다 이런 걸 찾아가면서 로봇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안쪽에 있는 거라서 사실 많이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로봇들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반을 밑에서 로봇이 통으로 들어서 움직이기도 하고 아마 최근에는 이제 주차 로봇이 나와가지고 로봇 2대가 차 밑으로 들어가서 차를 통으로 들어서 주차를 자동으로 시켜주는 이런 로봇들도 상용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인 지게차도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이 지게차가 들어가서 물건을 들고 어디고 옮겨주는 또 이런 멋진 기술들도 로봇으로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이야기를 하면서 로봇이 움직이고 있다 그랬어요. 자, 움직이는 로봇. 자, 오늘 우리가 말할 공간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은 이런 움직이는 로봇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걸 모바일 로봇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약간 어렵죠? 자, 모바일이라는 게 영어로 움직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움직이는 로봇들, 즉 이동 로봇. 그럼 이동 로봇에는 뭐 공항 안내 로봇도 있을 수 있고 택배 드론도 있을 수 있고요. 배달 로봇도 있을 수 있고 사실 로봇 하는 입장에서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도 하나의 로봇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로봇에서는 이런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 제가 여기서부터 걸어가서 저 단상 끝까지 가려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어디로 갈지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알아야겠죠. 제가 뛰어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뭐 기어갈 수도 있고 굴러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냐? 자, 이런 것들을 모두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더 언니 오빠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져온 거긴 한데 이제 우리가 이제 로봇이 뭐 자율주행을 한다. 자, 혹시 여기서 여러분들 자율주행이라는 단어 혹시 알고 있어요? 오, 알고 있어요? 매우 빠르네. 그죠? 자, 자율주행은 로봇이 스스로 어딘지 알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알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알아서 혼자 다니면 그걸 우리는 로봇이 자율주행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서 저까지 가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밑에 테이프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걸어갈 때 눈을 감고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눈 감고 뭐 대충은 가겠죠. 이렇게 눈 감고 가면은 딱 섰을 때 눈 떠보면은 비슷하게는 와 있겠지만, 그죠? 딱 제가 원했던 이 테이프 위치에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은 로봇이 어디를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이 방금 눈으로 봤던 것처럼 그런 감각 기관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센서. 좋네요. 네. 센서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그럼 내가 저기를 어떻게 가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를 이동시켜 줄 수 있는 다리도 필요할 거고. 자, 이걸 제가 이렇게 연속되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갈 때 보고 나서 생각하고 걷고 끝 이게 아니고 사실은 걸어가면서 계속 보면서 이렇게 가야겠지. 그럼 휘청거리면 조금 제대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걸어가면서 보면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율주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걸 느끼고 그리고 어떻게 갈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직접 움직이는 이런 기술들의 종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로봇한테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공간지능 기술은 제가 이제 지능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이런 어떻게 느낄까 그리고 어떻게 볼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갈까 어떤 게 이루어져 있을까에 조금 더 집중한 기술이긴 합니다. 여기에 이제 뭐 어떻게 갈까 이제 만들까 이런 것들 한 가지 합쳐지면 자율주행이 하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서 사실 로봇은 되게 옛날부터 많이 쓰이고 있었어요. 혹시 여기서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오, 잘하네요. 네. 자, 이게 아마존이 키바라는 로봇이고요. 이거는 벌써 십수년 전부터 이미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는 아까 쿠팡 물류센터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바닥에 뭐 스티커 같은 걸 붙여놓고 이 스티커를 인식해 가면서 로봇이 주행을 하는 이런 기술들이 되고 있었다면 자, 요즘은 뭐 제가 여기 뒤에 슬램이라고 하는 기술을 소개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 센서를 이용을 해서 로봇이 자기 위치를 찾고 지도를 그리고 다니는 이런 기술들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술은 어디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냐?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바로 로봇 청소기예요. 집에서 혹시 로봇 청소기 본 친구들이 있다면 로봇 청소기가 처음에 땅 튀면은 혼자서 막 다닙니다. 막 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요. 지도를 그리고 지도상에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청소하려면 이렇게 다녀야지 하고 계획을 하고 다니죠. 자, 그런 기술을 우리는 이런 센서 기반 자율주행의 슬램이라고 하는 기술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조금 더 지능화된 주행을 하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어디 가면 로봇이 오래도록 주행할 수 있어야 될까 이런 기술들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요거는 사실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슬램이라고 하는 기술들. 자, 요거는 이제 아주 짧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뒤에서 요 센서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자, 이거는 이제 로봇 청소기 지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로봇 청소기 지도인데 조금 더 복잡한 지도예요. 그래서 로봇이 어디 다니면, 자, 로봇이 이런 평평한 곳만 다니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보면은 제가 여기 서 있는 곳도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곳보다는 조금 더 높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만큼 계단이 있구나 또 인식을 해야 될 거고, 여기 경사가 있구나 이런 것도 인식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로봇은 멍청합니다. 자, 제가 멍청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로봇을 아무 곳에나 딱 던져놔요. 그다음 로봇이 눈을 딱 뜹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로봇이 뭘 해야 되냐면, 내 주변에 뭐가 있지? 라고 하는 지도를 그려야 돼요. 자, 근데 지도를 그냥 그릴 수가 없으니까, 자, 로봇이 한 발자국 가고 여기 뭐가 있네? 한 발자국 가고 여기 뭐가 있네? 이런 식으로 로봇이 자기 지도를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려가는 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로봇 청소기가 지도를 그리는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지도를 그리고 나면 지도에서 나는 이 지도에서 여기 있네. 나는 이 지도에서 이쪽에 있네. 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위치인식이라고 합니다. 자, 로봇은 요거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지도도 그리면서 위치도 찾아가면서, 지도도 그리면서 위치도 찾아가면서 하는 이런 기술들을 우리는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이라고 하는 조금 어렵지만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어렵죠, 이건? 이 기술이 뭔지를 안다기보다는 이런 기술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로봇이 주행을 하는구나 라고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카메라도 있으면 좋을 거고, 요 라이다라고 하는 센서도 있으면 좋을 거고요. 요 IMU라고 하는 센서는 여러분들의 귀 같은 센서예요. 자, 귀가 듣는 거 말고 또 하는 역할이 또 있어요. 뭐가 있죠? 그죠, 맞아요. 귀는 우리가 균형을 잡아주고 어떻게 회전하고 있는지를 찾아주는 하나의 센서 역할을 합니다. 귀에는 전정기관이라는 게 있고 반고리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서 귀를 다치게 되면 가끔은 자기 균형을 못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소리를 못 잡는 게 아니라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센서가 고장 난 거예요. 어디에 있는? 여러분들 귀에 있는 센서. 그런 것들이 로봇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엄마들이 길 찾을 때, 우리 여행 가서 길 찾을 때 휴대폰을 켜서 네이버 지도를 켜거나 구글 맵을 켜거나 하죠. 자, 그렇게 켰을 때 우리가 보통 이런 GPS라고 하는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천대학교 제문포 캠퍼스 평생교육원 앞에 있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런 기술을 할 때는 또 우리가 이런 GPS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할 때 이런 다양한 센서들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간지능이란 게 뭔데?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자, 이분은 이제 인공지능에서 되게 유명한 페이페이 리라는 교수님이세요. 이분은 이제 좀 인공지능 관점에서, 지능 관점에서 AI가 실제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걸 이해하는 기술을 공간지능 기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공간 지각 능력.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계단으로 올라왔을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로 올라오실 수도 있는데, 차에서 내려서 계단을 걸어 올라와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의자에 앉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일로 걸어가면 되겠네. 여기 앉을 공간이네. 이런 것들을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 앉아야 될 의자까지 대략적으로 이 정도 한 5발자국 걸어가면 앞에 있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간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가서 앉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잘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네이버 지도로 찍은 여기 제물포 캠퍼스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쭉 와서 여기 주차를 이렇게 하고 걸어서 요 건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이런 공간 지각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공간을 다닐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뇌에는 이 공간 지각, 공간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공간의 연결성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보통 해마가 어떤 길 찾기, 어떤 내비게이션의 센터를 담당을 하고요. 이 공간 안에 머릿속에 있는 장소 또는 그리드 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공간을 이렇게 머릿속에, 뇌 속에 이렇게 매핑을 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장착을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두정엽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떤 물체와 뇌가 있을 때,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앞에 요 테이프가 있는 곳까지, 뒤에는 잘 안 보이면, 예를 들어 여기 문고리가 있는 곳까지는 얼마나 될까?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좋아, 여기는 한 5.8m 정도 되겠네, 이렇게 하진 못하죠. 그죠? 근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구나라는 건 인식할 수 있죠. 자,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봇의 공간 지능은 로봇한테 이런 지능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 앞에서 제가 처음에 로봇은 멍청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멍청하다는 게 정말 멍청하다는 게 아니라 로봇이 똑똑하게 만들어 주려면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들이 들어가야 실제로 로봇이 똑똑해진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공간 지능이라고 하는 건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이런 3차원 공간에서 물체의 위치나 모양이나 크기나 움직임이나 특징이나 속성이나,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우리는 로봇의 공간 지능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좀 용어들이 재미가 없죠? 네. 재밌어요? 다행이네요. 자,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어디 공간을 다니려면 사실 되게 많은 감각이 필요해요. 제가 앞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눈이 있어서 봐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걸어가려면 앞에서 제가 귀라고 설명했던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도 필요할 거고,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센서들, 감각들이 있어야 되고 로봇한테도 이런 다양한 감각들이 필요합니다. 보면은 카메라라는 것도 있고 라이다라는 것도 있고 관성성, 앞에서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카메라도 종류가 되게 많죠. 이런 거 넘어갈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냥 짧게 설명을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있는 세상은 뭐 알록달록 무지갯빛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뭐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이런 색깔이 다 보이는 이런 세상. 우리가 보통 네. 가시광선, 그렇죠. 우리 가시광선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신경 그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의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것들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결국 이런 빛을 보는 건데, 빛은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어요. 앞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소리를 진동해서 표현하는 걸 봤었는데, 그죠? 빛도 진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진동을 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 이런 라이다는 요 레이저입니다. 뒤에 잠깐 보여줄게요. 요 레이저도 있기도 하고, 요즘 보면 자동차 앞에 보면 무슨 플라스틱 판 같은 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따 나가면서 자동차를 보게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럼 거기 보면 이런 게 달려 있습니다. 레이더라는 센서가 달려 있어요. 자, 뭐 카메라도 있고 레이더도 있다는데 오늘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런 카메라들이 달려 있다는 거고, 자, 요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카메라를 볼 때 카메라를 찍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롤링 셔터 카메라를 좀 많이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휴대폰을 들어서 지금 찍으란 건 아닙니다. 휴대폰을 열어서 카메라를 켜고 카메라를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뱀이 굴러가듯이 꿀렁꿀렁 거려요. 근데 그렇게 꿀렁꿀렁 거리는 이유가 카메라를 찍을 때 이걸 한 번에 딸칵 하고 찍는 게 아니고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찍어요. 근데 이렇게 찍으면 이걸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거는 그러니까 롤링한다고 롤링 셔터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게 있을 때 사진을 찍으면 마치 이렇게 선풍기가 이렇게 휘어 있는 것처럼, 실제로 휘어 있지가 않은데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건 아마 여러분들이 뭐 카메라를 가지고 프로펠러나 뭐 헬리콥터 이런 프로펠러를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막 휘어 있는 그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카메라가 롤링 셔터 카메라.
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카메라를 할 때 자, 이렇게 단한 쌍한 카메라 이런 게 있는데, 자, 요거는 그냥 짧게 이야기를 해주면 아마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이런 거 했을 수도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사람의 눈은 두 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눈이 두 개인 이유는 우리가 눈이 두 개여야 거리 감각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예시를 해본 적이 모르겠는데,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 개를 마주해 봐라라고 했을 때 양쪽 눈을 다 뜨고 있으면 잘 되는데 한쪽 눈을 감으면 이게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면 또 저는 되는데요, 막 이렇게 하긴 할 건데,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손가락을 하나 딱 들고 이거를 앞에 길게 뻗은 다음에 왼쪽 눈을 감았다 오른쪽 눈을 감았다 하면 손가락이 움직일 거예요. 왼쪽 오른쪽 해보면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이거를 가까이 가지고 와서 깜빡깜빡 해보면 손가락이 움직이는 게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져요? 커져요? 똑같아요? 자, 이렇게 멀리하고 있을 때 그리고 가까이 들어와서 깜빡깜빡 해보면 마치 이게 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더 왔다 갔다가 더 심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우리가 이걸 시차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의 뇌는 양쪽 눈에서 멀면은 이런 시차가 적고 가까우면 시차가 크다, 이런 것들이 이미 여러분 뇌 속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거리를 느낍니다. 그래서 로봇도 가끔 가다 보면 렌즈가 이렇게 두 개 있는 로봇들이 있어요. 그런 로봇들은 이런 시차를 이용하는 로봇들입니다. 이런 센서들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예시를 그냥 설명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런 앞에서 제가 그 쿠팡 물류 로봇 봤을 때 바닥에 이런 마커들이 붙어 있었던, QR코드가 붙어 있었죠.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 이 센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볼 일이 많이 없었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의 아버님, 어머님이 예전에 게임을 좋아하셨다면 이런 센서를 써서 게임하셨던 게 있을 거고, 사실 이런 센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마 박물관이나 과학관 가면 여러분들 카메라가 앞에 모니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 움직여요. 막 움직이면은 옆 앞에서 마치 캐릭터가 똑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을 텐데, 그런 체험을 할 때 보통 이런 카메라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요거를 이제 그런 체험 용도가 아니라 로봇한테 달아서 쓸 수도 있어요. 무서워요? 자, 실제로 로봇을 볼 때는 이런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재미있는 센서 중 하나가 이 라이다라는 센서를 잠깐 소개를 해줄 건데, 자, 요거를 라이다라고 있습니다. 라이다랑 레이더는 다른 거예요. 자, 이건 라이다입니다. 라이다. 자, 아마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도를 알고 시간을 알면 거리를 알 수 있다. 좀 어렵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1초에 2발자국을 걸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2초 동안 걸었어요. 그러면은 몇 발자국을 걸었을까? 잘하네요. 딱 그겁니다. 자, 제가 1초에 2발자국 걸었다가 속도예요. 얼마나 빨리 걸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길게 걸었을까?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걸었을까를 알 수 있었죠.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자, 여러분 빨간색 포인트 보여요? 자, 이게 레이저니까 얘는 빛입니다. 빛이 얼마나 빠른지 알고 있고, 빛이 이렇게 찍을 때까지 몇 초가 걸렸는지 알 수 있으면 우리는 여기가 몇 미터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기술을 우리가 라이다라고 하고, 자, 우리가 이렇게 제가 지금 하나를 쏘면 점이 하나죠. 이거를 이렇게 여러 개를 쏘면 벽을 따라서 이렇게 쏘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런 레이저 포인터가 쭉 달려 있는 거예요. 요거를 2차원 라이다. 자, 이게 어디 달려 있냐면 여러분들 그 로봇 청소기 보면 로봇 청소기 위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조금씩 올라온 게 하나씩 있거든요. 로봇 청소기에 달려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 그 윗판에 달려 있는데, 자, 그런 게 이런 라이다라고 하는 센서이고요. 자, 이런 센서들을 쭉 쌓으면 이런 식으로 마치 3차원 게임을 하듯이 이런 3차원 라이다를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센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나 만약에 미국을 갈 일이 있으면, 근데 미국에 이제 캘리포니아나 아니면은 그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가면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돌아다닙니다. 정말 자율차가 돌아다녀요. 근데 그 자율차가 보고 사용하는 센서가 이런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주변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했던 뭐 관성, 우리가 얼마나 돌아가 있냐, 얼마나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냐, 이런 균형 감각에 대한 센서도 필요할 거고요. 자, 이거는 어렵고 넘어가고. 자, 그래서 앞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여러 가지 센서들을 이용을 하면은, 자, 우리가 지금 로봇 청소기랑 똑같은 기술이에요. 자, 로봇이 이렇게 다니면서 앞에서 이런 이 연두색 포인트, 연두색 점들이 보이는데, 연두색 점들이 로봇이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자, 이 레이저, 지금 레이저 나오고 있죠. 레이저 이렇게 찍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찍으면서. 자, 이렇게 찍으면서 다니면 이런 식으로 로봇은 자기 지도를 그립니다. 그래서 내 지도를 그려가면서 아, 내 위치가 여기구나 라고 하면서 다니는 거죠.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좀 재밌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연구할 때 그 대전에 보면 대전 국립과학관이라고 있습니다. 자, 대전 국립과학관에 가서 이렇게 실험을 하러 갔는데 또 하필 이날 그 초등학생 견학 날이었어요. 근데 로봇을 끌고 갔더니 이제 이때는 이제 이게 한 7, 8년 전이라서 로봇이 지금처럼 대중화가 되기 전이어서 막 이제 어린 친구들이 와, 로봇이야 하고 이렇게 막 따라다니고 막 둘러싸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보면 이제 친구들이 많이 다니죠. 자, 근데 요 조금 사진이 약간 달라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예쁜 여러분들 스마트폰, 휴대폰 찍는 사진이 아니에요. 이런 그림이 어디서 많이 보이냐?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코로나 심했을 때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 입구마다 뭐가 항상 있었어요? 열화상 카메라. 그래서 막 열나는지 막 찍으면서 다니면 뭔가 사람의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사람 같은 게 막 빨갛게 파랗게 막 보였었죠. 로봇도 그런 열화상 카메라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로 이렇게 로봇이 보고 있는 건데,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건데, 네, 잠깐만요. 좀 재밌는 예시 중 하나가, 이건 제가 이제 사실 뭐 대학원 수업할 때 보여주는 거긴 한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앞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사람들 보이나요? 이 왼쪽 그림 조금 작긴 하지만 사람들 보여요? 자, 그럼 앞에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앞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나와요. 왜 이게 나올까요? 왜 이게 나올까? 응? 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앞에 만약에 거울이 있다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근데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휴대폰을 들고 동영상을 찍으면서 가요. 근데 앞에 진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동영상에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은 센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카메라를 쓴다는 거겠죠. 자, 그런 카메라를 쓴다는 거는 뭐냐? 결국 로봇은 여러분들이 동영상 찍을 때 나오는 걸 똑같이 본다는 건데, 문제는 사람은 앞에 거울이 있다는 걸 알죠. 근데 로봇은 앞에 거울이 있다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걸 알게 하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로봇을 연구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워요. 거울이 있거나 유리가 있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그래서 이런 걸 로봇 연구할 때 뭐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무슨 기술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연구자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잘하지만 로봇이 아직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실제로 로봇을 연구하다 보면 되게 많이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센서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 센서들이라고 이렇게 로봇들이 다양한 감각들을 쓰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에 더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항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박물관을 가거나 하면 로봇들을 보게 될 거예요. 로봇들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아마 로봇들을 봤을 때 그냥 로봇이네 하고 넘어갔다면, 사실 이게 제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가면 항상 무슨 센서가 달려있는지를 봅니다. 이게 이런 센서가 있구나, 저런 센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막 찾아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과학관을 가거나 할 때도 아마 과학관 가서 여러분들 막 이런 다양하게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여기 어디에 센서가 달려있지? 이거는 그 센서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으면 조금 더
어떤 세상을 잘 이해하기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 공간지능이란 것들을 소개를 할 때 이제 몇 가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제들과 더해서 현재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들을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자, 여기 보면 필드 환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필드란 단어가 좀 낯섭니다. 그죠? 자, 우리가 로봇들 중에 우리가 필드 로봇이라는 연구 분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로봇이 다녀야 되는데 어렵고 지저분하고 헷갈리고 그런 환경들의 돌아다니는 로봇들을 우리는 필드 환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주가 있을 거고요, 바닷속이 있을 거고, 사막 같은 게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막 복잡한 그런 환경들을 다 우리는 필드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 로봇 분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필드 환경에서는 당연히 로봇이 다니기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이게 왜 어렵냐, 뭐가 어렵냐,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연구했던 것 중에서, 자, 무슨 로봇이라 되어 있어요? 수중 로봇이라 되어 있죠. 자, 로봇이,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봇은 사람의 삶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로봇도 있고요. 또 어떤 로봇들이 있냐면 사람한테 위험한 곳에서 대신 작업을 해줄 수 있는 로봇도 있겠죠. 배들이 바다 위에서 계속 떠다니다 보면 배 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상한 바이오파울링, 따개비나 이런 식으로 바다 생물체들이 배 밑에 따라락 달라붙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그 큰 배를 다니면서 막 떼내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겠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 벌써 10년이 넘었죠, 이거는. 자,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하냐면, 그러면 로봇 하는 입장에선, 야, 그럼 로봇이 대신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로봇이 들어가서, 자, 이제 배 밑에 들어갔으니까, 자, 배 밑에서 열심히 작업을 해야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배 밑에 그냥 로봇을 갖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로봇이 배 밑에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쉽게 알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죠? 너무 당연한 질문 했나요? 자, 그게 어려운 이유가, 자, 우리가 로봇을 물속에 넣으면, 앞에서 로봇은 어떤 걸 쓴다고 그랬죠? 센서를 쓰잖아요. 카메라를 쓰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마 물속에서 사진을 찍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물 밖보다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이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었을 때 보이는 게 로봇이 사용하는 정보다 라고 했으니, 만약에 우리가 카메라를 찍었을 때 잘 안 보인다는 거는 로봇도 그걸 잘 못 본다는 말이 되겠죠. 자, 물속에 들어갔으니, 자, 물속은 여러분들 GPS도 안 됩니다. 물속은 그래서 이런 감각 센서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어떤 연구들을 했냐, 물속에 있는 영상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 연구도 합니다. 뭘 위해서? 로봇을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도 해요. 자, 이게 여러분들 이 크랩스터라는 로봇이고요. 바닷속을 다니는 로봇이고, 얘가 서해 안에서 바닷속에 있는 유물을 탐사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원래 얘가 보고 있는 카메라예요. 왼쪽이.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로봇이 이런 거 보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이런 이미지를 개선을 하면은, 자, 우리가 물속에서도 로봇이 조금 더 잘 보이게, 여기서 조금 더 똑똑하게 움직이게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왼쪽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개선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잘 보이죠. 그럼 이게 더 잘 보이니까 우리가 이 로봇 가지고 작업을 할 때 훨씬 더 잘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영상 개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로봇한테 더 좋은 눈을 달아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왼쪽에, 이건 근데 로봇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잠수사 이런 카메라를 쓸 때 이 왼쪽 같은 이미지가 들어오면, 자, 이게 왼쪽 거를 개선해서 오른쪽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 이렇게 좀 어두컴컴하고 잘 안 보이는 게 있을 때 훨씬 더 깔끔하게 만들어주면 로봇도 작업하기 좋고 사람도 작업하기가 좋겠죠. 자, 밑에 거는 이게 뭔가 싶을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거리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이미지에서 거리를 뽑아내는 겁니다. 이런 연구들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어떤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 안기가 껴 있어요. 안개가 껴 있을 때 우리가 잘 보이는 게 있고 잘 안 보이는 게 있죠. 그러면 잘 보이면 가까울까요? 멀까요? 잘 보이면 안개 껴 있을 때 가깝겠죠. 그러면 멀리 있다는 거는 더 뿌옇게 보인다는 건 그러니까 그렇죠. 멀리 있다는 거겠죠. 뿌옇다는 거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로봇한테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면 더 먼 거야. 잘 보이면 가까운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이제 안개나 이런 걸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인식하듯이 로봇한테도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중에서도 지도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뭐 이거는 조금 뭐 깊은 내용이긴 한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갤럭시를 쓰는 친구들도 있고 아이폰을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사진들이 다 다르죠. 뭐 사진도 그냥 찍을 수도 있고 더 줌을 해서 찍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찍을 수가 있는데 그럼 사진을 찍을 때마다 사람이 어떤 이만해졌다가 막 허리가 잘려서 보였다가 다리만 보였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보일 거예요. 자, 우리가 라이다라고 하는 센서도 이런 식으로 라이다를 만드는 회사마다 정말 다른 것들이 나옵니다. 이거 다 같은 데서 찍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로봇들은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가 찍은 거 가지고 자기가 보면 되는데 저런 게 다 다르니까 실제로 로봇이 이렇게 서로 다니면서 서로 다른 정보들을 막 얻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다른 지도가 만들어져요. 왜냐? 센서가 다르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동그란 로봇 가지고 맵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세모난 로봇 가지고 또 뭐 만들고 자, 그런데 서로 정보를 못 쓰면 되게 비효율적이니까 이걸 하나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주황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런 로봇이 돌아다니는 게 주황색, 이런 로봇이 돌아다니는 게 하늘색, 이런 강아지 로봇이 돌아다니는 게 연두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다 돌아다녀요. 다 돌아다니고 나서 자, 로봇들이 서로 야, 원래 넌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어. 이렇게 서로 관계를 찾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줄들이 막 생기죠.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원래는 이쪽 장소였어. 이런 식으로 서로 관련된 걸 찾아주는 거예요. 자, 이러면 자, 우리가 서로 다른 곳을 막 다녔는데 지금처럼 자,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지도처럼 보이는 게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아주 큰 하나의 지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로봇들이 서로 다른 정보들을 막 주고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로봇이 지도를 그렸으니 이 지도에서 로봇이 주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기술들도 어디서 할 수 있냐? 자, 요거는 어디냐면 그 제주도의 용암 동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로봇들을 가지고 그 제주도 가면 여러분들 만장굴이라고 있어요. 제주도 만장굴 알죠? 네. 만장굴이라는 게 있는데 만장굴이 아닙니다. 여기는 마장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는 사실 섬 전체가 용암 동굴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관광지로 하는 동굴 말고도 되게 많은 용암 동굴들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막 아주 어두컴컴하고 정말 불을 끄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박쥐도 있고 정말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막 사람 보는 그런 박쥐는 아니에요. 네. 근데 하여튼 이제 그런 데서도 이제 우리 로봇이 돌아다녀야 되겠죠. 그러면 더 로봇이 예를 들어서 탐사도 할 수 있을 거고 사람이 가기 어려운 곳도 갈 수 있을 거고 위험한 것도 할 수 있으니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런
지도를 만드는 기술이 있으면은 로봇이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동굴 지도도 그릴 수가 있고요. 자, 요거는 뒤에서 잠깐 보여주겠지만 달 모사 환경입니다. 이것도 뒤에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또 어떤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냐면 어떤 달이나 화성 탐사 로봇에 대한 기술도 같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강아지 형태 로봇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퀴가 달린 로버라고 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계연구원, 뭐 경희대학교, 무인탐사연구소 이렇게 같이 해서 저희 과제를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제주도 마장굴로 직접 로봇을 들고 들어가서 막 실험도 하고, 그리고 연천에 가면 연천에 이렇게 그 달이랑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환경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거기서도 실험을 할 수 있고, 그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지도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막 크레이터나 막 발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여러 대 로봇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강아지 로봇 있죠. 강아지 로봇에다가 이렇게 센서를 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 다니게 합니다.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강아지 로봇이 막 다니면서 이제 막 데이터도 얻고 주변도 찍고 공간도 인식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바퀴가 달려있는 로봇에서 넘어가서 강아지 로봇을 가게 되면 우리가 감각기관이 하나 더 필요해요. 어떤 감각기관이 필요할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말했는데, 자, 이제 걸어가려면 또 뭘 느끼죠, 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걸어간다, 만진다, 느낀다, 촉각,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면 제가 딱 땅을 닿았다는 거를 발에서 느끼잖아요. 이런 이제 보행 로봇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는 감각에 대한 게 하나 확장이 더 됩니다. 촉각이란 감각을 또 활용을 하게 돼요. 그래야지 로봇이 땅을 디뎠다,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런 점들이 살짝 있는데, 이런 점들이 로봇이 땅을 닿는 그 점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이런 로봇들을 만들어서 실제 로봇에 들어가게 되면, 자, 로봇은 지금 네, 이런 식의 센서 정보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면은 이게 실험 결과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이게 사실 되게 힘든 실험이에요. 보면 이게 환경이 이렇습니다. 아주 좁고 어둡고 이제 막 숙여서 막 다니면서 실험을 하고 해야 돼요. 이런 환경 여러분들 뭐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제주도에 있는 동굴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가 제주도가 용암 동굴이니까 이게 다 현무암이에요. 그래서 되게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한 로봇이 한번 다니고 나면 막 다리 다 찢어지고 바퀴 다 찢어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서 로봇이 잘 다니게 하는 게 또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이 재밌게 풀어야 될 문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뭐 로봇이 자율주행도 하게 하고, 뭐 지도도 만들고, 인식도 하고, 서로 지도도 공유하면서, 서로 다른 로봇들이 막 지도도 공유하면서 이런 연구들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결국 로봇이 아까 뭐 동굴을 다니거나 이렇게 하려면은 뭐 물에 들어가면 더 잘 보이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할 거고, 동굴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어둡더라도 인식이 잘 되게 하는 기술이 필요할 거고, 지도를 잘 만들고 위치를 잘 잡고 주행을 하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기술들이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속이나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봤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에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최근에 좀 소개되고 있는 연구들을 좀 말씀을 또 드리면, 요즘은 2차원에서 3차원을 보는 연구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컴퓨터나 로봇이나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그냥 찍은 사진들을 줘요.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게 뭐가 재밌는 거냐면, 자, 로봇을 떠나서, 자, 여기 제가 친구 한 명을 세워두고 친구를 이렇게 몇 번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적용을 시키면 이 사람에 대해서 한 바퀴 돌아서 동영상 찍은 것처럼 가까이 갔을 때, 멀리 갔을 때
이런 식으로 이 3차원적인 정보들을 모두 이해하는 그런 식의 인공지능들도 연구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단순하게 몇 미터에 있습니다, 뭐 몇 미터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단순 몇 미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는 단상이고요, 여기는 여기는 리모컨이 있고 여기는 스크린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있죠. 의미, 이런 정보들이 있죠. 이런 의미들을 파악하면서 하는 이런 연구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요거는 어디서 나온 영상이에요? 이건 테슬라에서 나온 영상이에요. 테슬라가 자동차도 만드는 게 아니라 테슬라 휴머노이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휴머노이드가 정말 지능을 가지려면 휴머노이드에 있는 이런 카메라 센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환경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다시 돌아오면 막 이렇게 파랗고 빨갛고 하얗고 이런 게 나오죠. 이 다른 색깔이 가졌다는 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물조리개가 있으면 물조리개가 내가 여기서부터 이 영역은 물조리개구나, 얘는 꽃이구나, 풀이구나 하는 것들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머릿속에서 그걸 당연히 하고 있는 거고 로봇도 사람처럼 이렇게 의미적인 정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로봇한테 지능을 심어주고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이 앞서 이야기한 고차원적인 공간 지능의 하나의 예시인 거고요. 자, 여러분 혹시 챗GPT 써봤나요? 신기하죠? 챗GPT 써보면. 그죠? 똑똑해요. 그죠? 자, 이 챗GPT를 로봇한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자, 이거는 엔비디아라는 곳에서 공개한 영상이고요. 자, 로봇이 다니면서 이렇게, 자, 이게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제 기억을 쌓습니다. 자, 기억을 쌓아서 자, 이렇게 큰 공간 다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로봇한테 질문이나 이야기를 해요. 자, take me somewhere with a nice view. 나 로봇한테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뷰가 좋은 곳, 전망이나 조망이 좋은 곳으로 안내해 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로봇은 자기가 다녔던 경험 중에서 뷰가 좋은 곳을 체크를 해가지고 거기를 안내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뭐 특별한가요? 싶을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로봇을 썼을 때 또는 우리 주변의 로봇을 볼 때 로봇이 안내 로봇들이 이미 있죠. 안내 로봇들이 뭐 공항에도 있고 그리고 뭐 박물관에도 있어요. 근데 그 안내 로봇이 다니거나 안내하는 방법은 정해진 곳을 갑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과학관에 B관을 가고 싶어요. 또 A관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정해져 있죠. 이미 그 장소가 딱 정해진 곳만 가는 건데 지금은 뭐냐면 그런 걸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로봇이 다니면서 야, 그 공룡 많은 데로 안내해 줄래? 나는 좀 피곤하니까 자판기 많은 곳, 배고프니까 밥 먹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로봇한테. 자,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단순하게 정해진 곳만 다닌 게 아니라 마치 여러분들이 챗GPT를 이야기하며 정보를 얻듯이 이런 챗GPT나 이런 정보, 이런 대화가 가능한 이 대화를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로봇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 배고프니까 야, 좀 찝어 먹을 수 있는 거 좀 안내해 줄래? 라고 로봇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로봇이 자기 기억을 가지고 되새겨 보다가 여기에 먹을 게 많았는데 라고 찾고 거기까지 안내를 또 해줘요. 물론 이게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그래서 어디서든 다 됩니다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이런 연구들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그 신기하게 생각하는 GPT나 이런 것들이 로봇한테도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이게 로봇한테 잘 들어오게 되면 단순하게 우리가 정해진 청소만 하는 로봇 이런 게 아니고 청소 로봇한테 우리가 새로운 것들, 내가 어제 벗어둔 양말이 어디 있었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이런 공간지능이 어디까지도 가냐? 자, 우주까지도 갈 수가 있죠. 자, 이거는 나사에서 21년에 보냈던 퍼서비어런스라고 하는 화성 탐사 로봇이에요.
이미 몇 년 전에 가서 화성을 탐사를 하고 있고 아마 과학 좋아하는 친구가 최근에 있으면 좀 봤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퍼서비어런스가 뭐 달에서 생명의 흔적을 발견했다. 이렇게 나사에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요 퍼서비어런스만 간 게 아니고요. 그 인지니어티라고 해서 이렇게 화성 헬리콥터도 하나 더 갔어요. 그래서 헬리콥터가 가서 이제 화성은 대기가 있으니까 날 수가 있습니다. 화성에 가서 요 헬리콥터가 먼저 뚱 떠가지고 주변을 봐요. 그래서 주변에 대한 대략적인 지도를 그려요. 그리고 그 지도를 얘한테 줍니다. 그리고 얘는 그러면 화성이니까 GPS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로봇이 가본 적이 없겠죠.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은 하나하나씩 이렇게 짚어가면서 가야 되는데 이제는 한번 보고 그 정보를 가지고 가니까 훨씬 더 잘 가고 많이 가고 멀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지도를 그리고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탐사를 하고 이런 기술들이 우리가 뭐 GPT나 이런 식으로 고차원적인 인공지능을 가지고 일상생활에도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런 우주나 물속이나 이런 식으로 좀 특수한 환경을 가지고 로봇을 자율주행하도록 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퍼서비어런스 이전에는 여러분 탐사 로봇은 다 원격 조종이었어요. 자율 로봇이 아니고 다 사람이 지구에서부터 조종해가지고 탐사를 하는 거였고 이 퍼서비어런스부터가 정말 물론 얘도 조종을 하죠. 하지만 반 정도는 자율주행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런 탐사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간지능이라는 키워드도 이제 알았으니까 공간지능이 뭐지? 어디에 들어가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그런 로봇들은 얘들이 그냥 로봇이 아니고 어떤 공간지능, 공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능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의 로봇은 뭐냐? 자, 그래서 키워드가 좀 어렵지만, 그래서 뭐 이런 지능형 로봇들도 있을 거고, 뭐 어떤 AI라고 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 이제 단순하게 로봇들이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로봇이랑 사람이 같이 협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어요. 물건이 있는데 되게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 마치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물건을 들죠. 자, 근데 사람이랑 드는 게 아니라 로봇이랑 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한쪽을 들고 반대쪽은 로봇이 물건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랑 같이 물건을 움직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의 사람과 로봇이 협업하고 하는 그런 연구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필요하게 될 거고,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GPT처럼 아주 큰 인공지능도 필요할 거고, 아니면 로봇한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인공지능도 계속 연구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로봇이 들어오게 되면 뭐 직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너무 당연한 걱정이죠. 자, 그런데 뭐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죠. 자동차가 생기고 택시 드라이버라고 하는 새로운 직업이 생긴 것처럼 로봇이 들어오게 되면 이 로봇을 다루고 로봇이랑 함께 뭘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더 생기고 필요하게 될 겁니다. 로봇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로봇을 잘 쓸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로봇이 움직이면서 뭘 만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들, 그리고 사람과 로봇이 협업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모두 필요하게 되는 거고, 자, 요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 네이버는 알죠? 네이버에서 혹시 네이버 랩스를 들어본 학생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랩스는 네이버에서 분사해서 로봇 전문 회사로 나온 네이버 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런 공간지능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공간지능은 사실 아주 큰 개념이에요. 뭐 저 혼자서 또 연구자 한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같이 공간에서 이 로봇이 필요한 요소 기술을 개발한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기술들을 다 융합해서 하나의 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하겠죠. 자, 그래서 로봇이 다니면서 정보를 얻게 되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공간을 구성을 하고 이 공간을 통해서 사람한테도 좋은 정보도 제공하고 로봇한테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식의 하나 이런 새로운 도시의 개념들을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구글이나 이런 아니면 메타나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로봇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막 로봇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두게 된다면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새로운 재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로봇이 무엇이냐? 자, MIT 김상배 교수님이에요. 자, 저도 되게 존경하는 분이고, 자, 우리가 로봇이 뭘 할 수 있냐라고 하면 로봇 공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마트폰이 하지 못하는 나머지 모든 일들을 로봇이 할 수 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려서 이런 예전의 시대를 잘 모를 거예요. 예전에 컴퓨터가 없을 때 컴퓨터가 나오고 나서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나. 스마트폰이 없을 때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나를 보면 정말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로봇이 도입이 되고 로봇이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의 또 변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지금 여러분들이 쓰지만 스마트폰이 움직이면서 행동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같이 뭘 할 수 있다면 또 다른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하지 못한 나머지 모든 일들을 로봇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봇은 무엇이냐, 공간증이 어떤 거냐, 어떤 환경에서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아주 예쁜 그림들로 보여줬지만 사실 이런 그림들은 이렇게 막 춥고 덥고 힘든 곳에서 학생들이랑 여러 연구자들이 열심히 연구한 결과물들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 거고, 혹여나 여러분들이 이런 로봇 공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나가서 재밌는 연구들 하고 좋은 결과들 얻을 수 있는 이런 또 재밌는 일들이 생길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혹시나 질문이 있으면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